울지 마. 자기가 얘기하면서 벅차오르고 있는 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게 오타쿠 특성이에요. 오타쿠는 자주 벅차오릅니다. 오늘 스스로 약간 모더레이터적인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닌 거군요. 오타쿠라니까. 오이무입니다. 오이무입니다. 축하합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로 소설을 쓰시는 작가님께서 지금 네. 노벨상을 노벨문학상을. 노벨상을 보통 약간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일각에서는 좀 죽기 전에 주는 상 같은 70대 70대 이후에 받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강 작가님은 일단 50대. 그리고 한국 최초인데다가 아시아 여성 최초. 너무 최초인 게 많아서 그거를 사신 게 너무 근데 저희가 오이무적으로 한강 작가님을 뭔가 축하드리는 노벨상 기념 우리만의 컨텐츠 뭐 이런 거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 오히려 하고 싶은데 서로에게 말을 못 꺼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웃겼어요. 네. 왜냐면 저는 일단 한강 작가님 관련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들 많이 하고 있을 때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본 게 채식주의자.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서 한 명의 독자로서의 저의 해석이 되게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것조차도 아마 그 해석에 동의를 안 하셔도 자기 나름의 해석을 더 깊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 하고 싶다고 그때 이랑이가 나도 하고 싶었어 이래서 긴급 편성. 네, 채식주의자. 긴급 편성 채식주의자 편. 네. 저는 일단 오늘 오진 선생님 따라서 아이고. 이렇게 플로우를 한번 아이고. 타보는 것으로. 제가 그 네. 채식주의자가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첫 번째 한강 작가의 책이에요. 이번에 읽고 오타쿠 상태가 됐죠, 제가. 채식주의자를 보시면서 막 혼자 새벽에 저한테 계속 막 이런저런 메시지를 보내놓으셨는데 사람이 점점 미쳐가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오늘 저는 들어보는 재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타쿠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대놓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갓 오타쿠가 된 사람의 이제 개인의 해석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읽기 전에 이런 얘기를 궁금은 하지만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저희가 1, 2부 편성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1부는 스포가 되지 않는 한 도서 페이지, 소개 페이지에서 읽을 법한 정보를 저희가 네. 저희의 약간의 감상과 함께 하고 이제 2부에서는 사정없이 스포 폭탄 이미 읽으셨죠?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2부 네. 편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 살짝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네네. 이게 그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근데 참고로 작가님은 쓰실 때 파일명이 고통3부작이었대요. 그 고통3부작이라는 파일명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냥 1부, 2부, 3부 전부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1부 같은 경우는 어떤 남자가 화자로 등장해요. 그래서 아내가 밥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아니고서는 뭐 그렇게 특별한 여자가 아니었어 하면서 굉장히 좀 재수없는 톤으로 말을 해요. 남자가 아내의 친정 식구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게 어떻게 번지는지 그리고 이 아내의 속마음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짧게 이렇게 다른 글씨체로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깐 나오긴 하는데 전체적인 화자는 남편이고요. 그리고 2부의 화자 같은 경우는 아내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의 남편이 또 예술가예요. 근데 형부죠, 그러니까. 그쵸. 네. 형부가 예술가인데 정말 예술가 중에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예술가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아, 시원해. 저도 예술가니까 정말 예술충이에요. 근데 형부가 처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게 되는지 제목이 몽고반점인데 그 언니가 이내예요. 근데 이내 씨가 영애도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형부가 그때부터 뭔가 자기 머릿속에 굉장히 나쁜 세계가 빌드업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제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3부에서는 이제 언니가 화자예요. 영애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병원에 입원한 영애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해보고 저렇게 또 해보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 둘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정리였습니다. 대충 이제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기까지가 저희가 스포 없이 전달될 수 있는 교보문고 책 소개 기준에 갑자기 예술충 이런 부분은 안 쓰시겠지만 교보문고에서는 그걸 돌려서 써두셨을 거예요. 네. 이제 오인무 본격 스포 다발 지뢰 만발 2부를 본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식주의자 편은 안 맞으실 거예요. 저희는 오히려 좀 쏠린 주관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
시작 부분, 그러니까 네. 책을 쫙 펴자마자 처음 나오는 글이 꽤나 화제가 됐었어요. 주인공 네. 영혜의 남편이 화자니까 이제 영혜에 대한 이야기로 쭉 시작을 하는데 굉장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끌리지도 않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각질이 일어난 노르스름한 피부, 외꺼풀 눈에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 개성 있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무채색의 옷차림,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 구두를 신고 그녀는 내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힘있지도 가냘프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내가 그녀와 결혼한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과 같이 특별한 단점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신선함이나 재치, 세련된 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녀의 무난한 성격이 나에겐 편안했다. 굳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박식한 척 할 필요 없었고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허둥대지 않아도 되었으며 패션 카탈로그에 나오는 남자들과 스스로를 비교해 위축될 까닭도 없었다. 20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아랫배, 노력해도 근육이 붙지 않는 가느다란 다리와 팔뚝, 남모를 열등감의 원인이었던 작은 성기까지 그녀에게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글로 한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서 저는 이거를 우연히 읽고 나 빨리 이 책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흡입력이 엄청 강력하죠. 게다가 진짜 전 쉽게 쓰셨다고 생각했어요. 읽기에 쉽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내를 약간 가성비 가구처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난 돈은 없으니까 비싼 건 당연히 못 사고 비싼 거 있으면 내가 좀 불편해지는 것도 싫으니까 그냥 나한테 별로 부담되지 않는 걸로 샀어 라고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한. 오히려 너무 예쁘면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또 너무 화려하면 또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근데 그 화려하고 예쁜 사람이 널 좋아하냐는 거지 일단. 그것도 아닌데도 혼자 자기가 먼저 아니고 너 정도면 그래 적절하겠다. 그래 네가 내 방에 있어라. 근데 그런 사람의 불쾌함을 이렇게 야 이런 사람 불쾌하지 않냐가 아니고 본인이 서술한 것 같으니까 네. 사실 약간 탈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도록 그래서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즉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줘 버리는 방식인 게 진짜 굉장한 글 실력이란 말 좀 무리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고 한강 작가가 다른 인터뷰에서 이 부분의 포인트는 이 화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네. 포인트라고. 근데 그게 사실 굉장한 기술이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사람은 화자를 믿고 가기 마련인데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화자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는 게 사실 오히려. 굉장한 필력인 건데 근데 거기에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화제가 됐던 기사가 있는데 중앙선대위의 이영준 문학평론가가 쓴 글인데 이 글로 한국에서 수업을 할 때랑 미국에서 수업을 할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미권에서 이 수업을 했을 때는 이 쓰레기 같은 이런 바로 반응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수업을 할 땐 어떤 기분이 들었어?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런 남자인 것 같은데요? 라는 반응이었던 너무 많은 레이어가 있는데 일단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화자는 처음 면문단으로 자기 와이프를 굉장히 납작하게 만들었을 뿐더러 그리고 굉장히 와이프를 대상화했고 진짜 여러 가지로 잘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학생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막 대단히 잘못을 해보이지 않았다. 만약에 그랬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치 굉장히 이미 땅끝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그쵸. 그럴 수 있었다. 그냥 뭐 그렇게까지 낮춰야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굉장히 뭐가 어그러져 있다라는 것을 아주 문학적인 방식으로 얘기했는데 또 놀라운 게 이 책이 2007년에 나온 책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물론 분명히 있었지만 되게 대중적으로는 있지 않았던 시기에 이미 이거를 쫙 쓰면서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마지막에 자기가 성기가 작은 게 컴플렉스인데 이 여자한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이 여자를 내가 무시 중이다 라는 걸 대놓고 쓴 게 전 진짜 친절함이라고 생각해요. 이 화자 믿을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열등감이랑 되게 일그러진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보고 있어요. 우리 이제 시작해 봅시다 라고 하는 되게 친절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평론가의 이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되게 딱 대놓고 쓰셨어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회이며 인간의 개성을 말살하고 평균적인 인간으로 길러내는가를 그려내는 시작 부분의 한 문단이 작가의 의도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모두 병들었으나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라는 이성복 시인의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딱 맞는다. 다 병들었으니까 그냥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에 사회의 엄청난 폭력성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영애가 사실은 이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더 이상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해서 냉장고에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버리고 갖다 버리죠. 영애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되게 성가셔하고 그냥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나를 계속 도와주는 배우자면 되는 거야, 이 남자한테는. 이 영애가 행복하고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영애는 이제 계속 꿈을 꿨어라고 하는데 무슨 꿈, 왜 당신 왜 그래 라기보다 그냥 왜 그래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다가 결국 이제 1부에서 가장 고조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족 식사 파트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웃겨요. 친정 식구에게 전화해서 영애가 고기를 안 먹는다고 말해가지고 그 가족 식사를 세팅하는 사위인 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내가 사온 물건이 고장났으니까 AS 해주세요 라고 하는 느낌으로 그쵸. 지금 친정 식구들한테 알려가지고 식사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이 남자는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일부러. 너무 고맙게 AS를 해줘요. 친정 식구 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가부장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만 나오는데 억지로 영애의 입을 벌려서 고기를 넣으려고 하는데 언니는 이내는 아버지를 말려요. 그쵸. 근데 좀 힘이 모자랐고 남동생은 아버지가 영애를 잡으라고 해서 억지로 고기를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잡아요. 저는 그게 되게 완벽한 악이 아닌 뭔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무력해지는 것과 애매하게 상당히 악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애는 결국 전 고기를 안 먹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존중받지 못하고 억지로 마치 굴복시키려는 것처럼 고기를 입에 넣었을 때 결국 영애가 자해를 하죠. 저는 사실 되게 보기 힘든 장면이었거든요. 거긴 힘들었죠. 네. 저한테는 그 장면이랑 개에 대한 장면이랑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나 이거 계속 봐야 되나? 이거 이만큼 스킵해도 내가 뒤에 흐름에 문제가 없을까? 했던 장면이 두 번이 있었는데 그 두 개가 다 일부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강아지 장면 저는 읽으면서 많이 멈췄어요. 그리고 사실은 마치 이게 흘러가는 것처럼 눈 감고 이렇게 위에 있으면서 네, 저 전자책으로 봤는데 무슨 손끝으로 읽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도 사실 제대로 못 봤어요. 네, 그냥 이렇게 이런 그 개가 아마 영해를 물어서 그 아버지가 나를 문 개를 먹어야 이게 빨리 낫는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일 때문에 진짜 끔찍한 방식으로 정말 굉장히 끔찍한 끔찍하게 방식으로 그 개를 잡아서 네. 뭔가 약간 파티 비슷하게 네네네 모두가 먹어요. 네. 근데 영애도 그걸 먹어요. 그럼요. 저는 영애는 그게- 그때까지는 아무런 자각이 없는 아이니까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걸 굳이 왜 읽어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누군가에겐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는데 아마 영애가 고기를 먹게 되지 않은 것, 세상이 너무 나쁘고 나는 그런 세상에 반대해라는 그런 것보다 좀 더 복잡하게도 진짜 비극, 그러니까 그냥 타인을 비난하기만 하면 비극은 사실 어찌 보면 1차원적인 비극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 폭력성이라는 걸 사실은 나도 계속 저지르고 살아왔구나. 나는 폭력성을 굉장히 많이 당해서 이 폭력이라는 게 나한테 보이는데 사실은 나도 그걸 했구나라는 이유로 영애가 정말 브래지어를 불러도 명치가 갑갑하고 맞아. 고기를 먹지 않아도 계속 끔찍한 꿈이 계속되고 근데 사실은 그 꿈은 내 뱃속에 얼굴이 있어서 내 안에 남아있어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의 장면이 영애에겐 되게 끔찍한 고통이 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건 이제 3부에서 살짝 얘기하게 될 건데 아마도 그 아버지가 저질렀지만 그냥 넘어가게 됐던 폭력 그리고 남편의 강간을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 영애가 이제 결국은 자해를 하고 미치고 그 남편은 신나게 이혼을 하고 마치 가구를 그냥 반품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2부가 시작이 되죠. 문고반점을 근데 제일 뭔가 인상적으로 읽으셨나요? 아니면 아. 문고반점에서 더 활활 타오른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이야기 나눴을 때 그 이유는 셋 중에 뭐 하나만 네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읽을 수 있어라고 하면 1부일 거예요. 3부 좀 고민되지만 네. 그런데- 전산부요 저는. 왜?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3부. 근데 그 2부를 둘러싼 세상의 반응이 재밌었어요, 저는. 왜냐면 문학이란 텍스트는 나랑 책과의 네. 되게 농밀한 소통이기도 하면서 그걸 읽는 다른 사람의 것으로 또 되게 하나의 책이 진짜 넓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도 근데 하죠. 네. 몽고반점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어떤 텍스트를 보고 누군가가 같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도 네. 이건 진짜 쓸데없는 왜 이런 걸 굳이 썼어?
라고 하는 반응도 있고, 아, 이게 몽고반점이 이래서 좋구나라는 글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본 것 같은데, 저는 이 몽고반점이라고 하는 이 편이 진짜 필요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 같은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뭔가 불온서적처럼 대학이 된 이유도 몽고반점에 있는 거 아닐까 네, 라고 그거를 생각하는데 되게 납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쵸. 그거 처제랑 형부랑 섹스하는 야설이잖아. 그렇게까지 이제 납작하게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납작해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게 또 그렇게 납작하게 보는 것도 또 그분의 자유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작가의 의도대로, 의도에 가깝게 그렇게 읽은 다양한 독해가 좀 더 많아 보이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몽고반점에 대한 이야기를 제 식으로 조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화자의 네.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기분 나쁜 예술가. 아직까지 어떤 대단한 아웃풋을 낸 적은 없는 자기 작품에 자꾸 날개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한 컷씩 집어넣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비디오 아티스트. 누가 좋게 해석해주면 좋은데 자기도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근데 그거를 언니 이내는 좀 신비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언니 이내는 화장품 가게를 정말 성실하게 해서 가장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의 예술 한답시고 이제 시간 낭비하고 자녀 양육 소홀히 하는 그런 시간을 슬프게도 연장해 주시는데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실패한 사실은 이미 끝나버린 예술가라는 힌트를 한강 작가가 되게 많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작업도 안 한다. 작업실 나와봐야 뭣도 없다. 뭐 다른 사람이 작업실에 있을 때 가기 싫다라든지 그 옛날에 했던 것도 되게 이미 되게 멀게 느껴지고 이랬다가 영애한테도 몽고반점이 20살 넘어도 있더라라는 말에 갑자기 엄청 불타오른 거죠. 네, 마치 근데 그게 예술성이 불타오른 것처럼 착각하는 분이 진짜 불쾌했거든요. 본인이 화자니까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고 그냥 성욕이었다. 이렇게 막 전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화자니까 그런 얘기는 없어요. 계속 정신승리를 하면서 가요. 그래서 영애는 되게 상태가 나빠져 있는 상태고 저는 그걸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식물이 되고 싶은 영애 중에 꽃의 어떤 습성에 꽂힌 영애의 시기라고 생각했거든요. 3부는 나무에 꽂혔고 그 형부가 꽃을 그리고 싶어하는 영의 그 나체의 꽃을 그리고 싶어 하죠. 예, 막상 그리고는 너무 그거에 이미지가 주는 압도적인 네. 이 사람 진짜 약간 식물이니까 그래서 그 멍청이가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봐서 좀 압도돼가지고 껄떡거리지 못해요. 처음에 그렸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랑 너무 해야겠는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애가 내가 꽃이니까 꽃이랑은 나도 교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걸 알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꽃을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그려갖고 자기는 너무 자기 육체가 너무 늙고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것과 이렇게 뭔가 꽃이 이렇게 엉켜있는 그런 이미지를 찍으려면 내가 아니다라고 해서 후배한테 그걸 시키다가 갑자기 진짜로 하라 그래요. 또 후배 현타가 오죠. 후배는 아직 인간인 거예요. 나 이런 거 하기 싫다. 인간인데 또 좋은 예술가가 되고 싶은 인간인 거야. 그래서 한번 약간 한계까지 가보고 싶었다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예술이야? 라는 걸 저는 애둘러서 이제 제 감히 추측으로는 작가가 이렇게 야 이런 거 예술 아니야. 니네 왜 꼴값 떨어? 라는 생각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남자가 꽃 그리면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옛날 전 여친을 찾아가가지고 당장 급하니까 꽃을 그려달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 여친이 그려주는 그 장면에서도 저는 아주 예전의 전 여친이라기보단 그냥 되게 최근의 전 여친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이 남자의 그 도덕성 자체가 어쨌든 그냥 쓰레기. 작가가 싫어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옹호하기 위해 쓴 게 전혀 아닌 그것도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온몸에 꽃을 그리고 찾아가요. 이번에는 뭐 스튜디오에서 뭔가를 촬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영애 방에 찾아가서 거기에 그냥 카메라 세팅하고 그 일이 일어나죠. 전 2부에서 가장 제가 밑줄을 1000번 긋고 싶고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싶었던 부분이 이 사람이 모든 걸 계속 긴 시간 자기의 화법으로 예술을 내가 추구하다 보니 이렇게 아름답게 간다라는 이야기로 가잖아요. 근데 영애랑 잘 수 있게 되자마자 그 사람의 카메라를 내던져요. 안 찍고 그냥 자요. 그리고 5분 만에 끝나요. 저는 거기에서 한강 작가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조롱을 할 수 있는가. 인간적 연민, 이해 이런 거 전혀 없이 사실 얘는 예술 안 했던 거야. 어떤 분은 왜 영애가 다음 단계의 자기의 인격적 성장 같은 걸 하는데 왜 그런 남자랑 섹스를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라는 어떤 페미니즘적인 오히려 의아함
독자로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가 이입하기 힘든 어떤 중장년 남자 예술가가 여성의 육체를 탐하는 내용에 네. 저희가 지친 것은 맞아요. 그럼요. 지쳤죠. 네. 근데 한강 작가가 그걸 옹호하거나 그 입장에서 쓴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감히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얼마나 얄팍한지에 대한 그걸 이제 장치로 쓰면서 사실은 영혜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자기가 얼마나 나라는 끔찍한 동물이 식물 중에 그 아름다운 꽃이라는 게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그 형부가 완전 도구로 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형부가 말을 해서 주인공처럼 보일 뿐이지 아니 꽃만 그려져 있으면 영애는 누구랑도 잘 수 있는 상태였잖아요. 눈을 떴더니 이내가 영애 언니가 와 있죠. 캠코더에 찍은 걸 이미 보고 중간부터 찍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좋았어요. 이내가 어떻게 아픈 애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한 거.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갑자기 내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이내는 정말 자기 동생을 제일 먼저 챙기기 위해서 거기서 캠코더를 다 보고도 앉아 있었던 거고 그 부분이 너무 아름답다고 저도 눈물 날것 생각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내는 사실은 그냥 영애라고 하는 특이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니가 아닌 사실은 둘 다 꼭 존재해야 되는 사실 이내조차도 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맞아요. 3부에 저도요. 이랑 씨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 불꽃에서 이제 이내가 드디어 화자가 되면서 먼저 미쳐버린 사람을 보는 비슷한 폭력을 당한 하지만 조금 더 버텼던 사람의 내면 같은 게 나와서 너무 좋았거든요. 3부가 되어서 한강 작가님이 1부를 볼 때도 그렇고 2부를 볼 때도 그렇고 전혀 화자한테 어떤 연민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화자한테 동의를 해준다든지 이럴 수 없는 상황에 계속 저를 놓아두다가 이제 3부가 되어서 이내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내가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맞아. 내가 정말 맞아. 숨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틈을 이제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3부가 제일 좋기도 했고요. 네, 저는. 네. 네. 그 3부 제목은 나무 불꽃인데 네. 그 오 제목도 멋있어. 나무 불꽃. 나무 아니고 나무 불꽃인 거. 너무 멋있어. 울지 마. 지금 약간 벅차오르고 있어. 자기가 얘기하면서 벅차오르고 있는 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게 오타쿠 특성이에요. 오타쿠는 자주 벅차오릅니다. 오늘 스스로 약간 모더레이터적인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닌 거군요. 오타쿠라니까. 오타쿠 1입니다, 그냥. 이제 3부에서 영애는 이미 이제 나무 단계로 접어들어서 네. 물구나무를 계속 서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는 네. 이제 정신병원인 정신병원입니다. 거예요. 네. 좀 지방에. 나무는 밑에서부터 빨아들이는 거 맞죠, 영양분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애 입장에서 물구나무구나. 여기서 영애는 계속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그런 되게 많이 특이한 환자가 되고 이젠 정말 그 무엇도 거부하는 조용히 죽고 싶고 그리고 나무는 물을 맞아야 사니까 비 오는 숲에 가서 있고 이런 걸로 이제 이내를 너무 걱정시키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죠. 그 저는 또 편이. 죽고 싶다라고 느끼진 않았어요. 아. 근데 어쨌든 나무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느꼈죠. 그게 이제 죽고 싶은 거랑은 조금 다른 욕망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게 나오거든요. 왜 죽으면 안 돼? 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라고 해서 죽고 싶은 건 아니니까. 저의 해석은 영애가 그 누구도 피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죽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어찌 보면 그런 티벳의 고승 중에 모든 곡기를 끊는 것으로 자기의 죽음의 타이밍을 정하는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아온 그리고 폭력을 많이 당한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제 영애는 난 나무처럼 그냥 물과 그것만으로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3부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언니에게 균열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2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언니에게 균열이 생기기 위해서 언니가 그 장면을 봤어야 되는 거죠. 언니는 꽤나 만족한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애기 지우도 귀엽고 이해는 전혀 안 가지만 그래도 그냥 어찌됐든 남편 구실을 한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자기는 그냥 성실하고 여성성에 대해서도 좀 더 복무하고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든지 손님들한테 나긋하다든지 그리고 그 일부에 보면 영애 남편이 언니를 탐하는 거지 같은 장면도 있어요. 맞아요. 언니는 뭐 적당히 살집이 있고 뭐 나긋나긋하고 뭐 여성스럽고 돈도 뭐. 벌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예. 부러워하죠. 끔찍하죠. 예. 자기의 와이프와 영애와 이내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끔찍하죠. 저는 이내는 좀 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라고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균열을 느끼려면 되게 큰 충격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2부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3부에서 영애를 보면서 언니가 조금씩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제쳐뒀던 자기의 폭력과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특이하게 미쳐버리네 라고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아버지가 했던 폭력에서 영애가 좀 더 많이 폭력을 당했다는 장면이 대놓고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이내가 이제 자기가 아버지 뭐 식사를 챙겨드리고 막 이랬던 거는 사실 자기가 싹싹한 딸이어서라기보다 피하는 방법의 하나였구나. 그리고 영애를 그냥 자기가 거기에 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쵸. 둘이 그냥 집을 나갔다가 영애가 안 그 돌아가면 장면 안 돼. 너무- 너무 되게 작은 담담한 얘기인데 이내는 그 상황에 있어서 왜 가지 말자고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집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영애는 지금 마음속이 계속 전쟁터였던 거지. 네. 그리고 사실 이는 다른 세상에 살지 않고 있고 전쟁터를 조금 흐린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근데 영애는 흐린 눈을 뜰 수 없는 사람. 영애한테는 계속 폭격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네, 사실은 이내와 영애가 본인이 느끼는 크기도 다르고 뭐가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결이었다는 걸 저는 언제 느꼈냐면 성폭행을 네. 이내가 남편한테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무나랑 자고 싶을 때 그냥 편안하게 무슨 자기 집 냉장고 여는 것처럼 이내를 덮치는. 근데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이내가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참아라고 남편이 말하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쎄한 말이 있는데 이건 아마 해석이 되게 다를 거고 열려 있을 텐데 저는 그때 이내가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많이 당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그 부분에 이제 남편에게 계속 성폭행을 당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하나 더 가서 생각을 더 갔죠. 하셨군요. 네. 왜냐면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피곤하다니까요. 그는 낮게 말했다. 잠깐만 참아. 그때 그녀는 기억했다. 그 말을 그녀가 잠결에 무수히 들었다는 것을. 잠결에 이 순간만 넘기면 얼마가는 괜찮으리라는 생각으로 견뎠다는 것을. 홍곤한 잠으로 고통을 치욕마저 지우곤 했다는 것을. 그러고 난 아침 식탁에서 무심코 젓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고 싶어지거나 찻주전자에 끓는 물을 머리에 붓고 싶어지곤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무수히라는 말이 남편에게 몇 번 이런 일을 당한 걸로 무수히란 말을 할까? 되게 어릴 때부터 당했기 때문에 이런 무수히란 단어를 작가가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랑 만약 남편한테 이렇게 당했으면 아침 식사에서 젓가락을 눈을 찌르고 싶다라는 것보다 뭔가 10대 정말 무력한 부모에게 종속돼서 살아야 되는 10대니까 그냥 끓는 물을 내 머리에 부어버리고 싶다. 왜냐면 아침 밥상 같이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되게 은은하게 이거에 대해서 썼나? 라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럼 남편한테 무수히 당했다는 거잖아요. 끔찍한 거죠. 어떤 식이든 끔찍하죠. 네, 어떤 근데 식이든 어쨌든 끔찍한 거죠. 그 이야기를 조금 열어두신 것 같은 네, 느낌이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있네요. 네. 네. 영애와 다른 점은 이내는 영애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점이 되게 큰 차이고 영애가 나무가 되고 싶은 마음, 고통을 되게 많이 언니가 3부에서 많은 그 레이어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 30분이 있죠. 네. 언니가 영애를 뭔가 설득하고 싶은 30분이 3부에 나오는데 그 30분의 이야기가 묘하게 또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아름답습니다. 저 읽고 싶은데 둘 다 그 근처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그거 읽어요. 자기 가장 읽고 싶은 부분. 살아오는 동안 보았던 무수한 나무들, 무정한 바다처럼 세상을 뒤덮은 숲들의 물결이 그녀의 지친 몸을 휩싸며 타오른다. 도시들과 소읍들과 도로는 크고 작은 섬과 다리들처럼 그 위로 떠올라 있을 뿐, 그 뜨거운 물결에 밀려 어디론가 서서히 떠내려가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알 수 없다. 그것들의 물결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새벽 좁다란 산길의 끝에서 그녀가 보았던 방명 속에서 일제히 푸른 불길처럼 일어서던 나무들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결코 따뜻한 말이 아니었다. 위안을 주며 그녀를 일으키는 말도 아니었다. 오히려 무자비한, 무서울 만큼 서늘한 생명의 말이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받아줄 나무를 찾아낼 수 없었다. 어떤 나무도 그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들처럼 완강하고 삼엄하게 온몸을 버티고 서 있을 뿐이었다. 이 나무에 대한 묘사 식물 일항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아름답죠. 식물 일항이고 개뿔이고 지금 한강 작가님이 식물을 묘사하시는 식물에게 캐릭터를 부여하시는 그런 방식들이 다 정말 아름다워요. 인터뷰에서 봤는데 식물들만이 무해한 존재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동감하는 부분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래서인지 타인에게 혹은 다른 존재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존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느껴져서 전 너무 좋아요. 저도 여기 너무 좋았는데 특별히 좋았던 게 뭐 나무들만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가 아니고 그 어떤 나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깊다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사람은 되게 태연하게 그냥 이 나무가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자연은 나를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곤 하는데 사실은 복잡한 존재잖아요. 서늘한 생명력이라는 게 맞아요. 있는 그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쫙 쓰신 게 너무 좋은 게 저도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에 두고 쓰지 않았다는 부분이 되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저는 그 이내가 인생을 좀 더 붙잡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자녀 지우라고 하는 게 네. 작가님의 끔찍함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나는 끝까지 괴롭지만 그걸 보고 끝까지 쓰고 하지만 우리는 빛을 보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정말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같은 걸 소설에 쓰신 것 같아서 우리 둘 다 인해 진짜 좋아한다, 그지? 계속 내가 감정이입을 한 건 저는 인해였거든요. 그렇게 의도하셨을 거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영애가 완전히 타인이 아닌 그쵸. 하지만 타인으로 생각하고 싶기도 했던 그런, 때로는 알게 모르게 가해자가 되기도 했었던 그런 이내라고 하는 정말 복잡하고 좋고 그런 캐릭터를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그녀가 인생을 붙잡기 위해서 자녀 네. 지우의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이 짧은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저는 거기를 읽고 싶은데 지금 그녀가 남모르게 겪고 있는 고통과 불면을 영혜는 오래전에 보통의 사람들보다 빠른 속력으로 통과해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간 걸까? 그러던 어느 찰나 일상으로 이어지는 가느다란 끈을 놓아버린 걸까? 잠을 이루지 못한 지난 석 달 동안 그녀는 이따금 혼란 속에서 생각해왔다. 지우가 아니라면, 그 애가 지어준 책임이 아니라면 자신 역시 그 끈을 놓쳐버릴지도 모른다고. 다만 기적처럼 고통이 멈추는 순간은 웃고 난 다음이다. 지우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그녀를 웃기고 그녀는 문득 멍해진다. 어떤 때는 자신이 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더 웃기도 했다. 그럴 때 그녀의 웃음은 즐거움이라기보다 혼돈에 가까울 테지만 지우는 그렇게 그녀가 웃는 모습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웃었어? 지우는 그때부터 조금 전의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한다. 입을 뾰족하게 모으고 이마에 뿔을 만든다던가 꺼당 넘어지는 신용을 한다던가 두 다리 사이로 얼굴을 끼우고는 엄마 하고 우스꽝스러운 억양으로 익사를 부린다. 그녀가 웃을수록 지우는 익살의 강도를 높인다. 마침내는 언젠가 통했다고 기억하는 모든 웃음의 비법들을 동원한다. 어린아이의 그런 필사적인 노력이 오히려 그녀에게 죄책감을 일으켜 그녀의 웃음이 결국 흐려진다는 것을 지우가 알 리가 없다. 그 마지막 문장이 진짜 서늘하잖아요. 장난 아니죠. 뜯어볼수록 저는 더 놀랍고 더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처럼 하고 있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도 채식주의자 한번 다시 보시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10수년 전에 읽었을 때랑 지금 읽을 때랑 되게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끔찍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아마 그럼 난 안 읽을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것도 되게 당연히 그 사람의 취향인데 여기서 좀 전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는 게 KBS에서 기획한 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걸 김창완 씨가 진행자로 나왔었고 그게 이제 맨부커상을 탄 직후에 찍은 방송이고 그렇다면은 타국의 문학인들도 이건 정말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름답고 슬프게 느끼는 어떤 감정이 담긴 책입니다라고 했는데 그 작가를 모신 어떤 공연 방송에서 하는 30분짜리 긴 인터뷰에서 아마 제작진과 진행자 김창완 씨는 이렇게 하면 이 소설이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다라는 아마 사려 깊은 계산으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셨어요? 라는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좀 대중적으로 많이 보여져야 되는 방송이니까. 근데 한강 작가님이 거기서 죄송해요. 읽지 마세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죄송해요 라는 말 듣고 싶지는 않다는 이제 오타쿠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채식인가? 왜 어땠는가? 라고 하는 인터뷰가 한 10개 정도 있을 때 그런 대중적인 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부르기 힘드니까 근데 거기에서 질문이 약간 다치는 그리고 그게 그치 역시 끔찍하지 김창완 같은 대단한 예술가도 끔찍하게 느끼니까 나는 안 읽어야겠다 라고 하는 독자가 혹시라도 생길까봐 오타쿠로서 약간 아니 그것만이 다가 아닌데 사실은 되게 큰 생명력이랑 그런 폭력을
직시하는 왜 이겨내려고 하는 인간의 강한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게 어떻게 소설이라도 이렇게 끔찍한 상상을 하셨어요? 라고 하는 말은 저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현실이 더 끔찍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쵸. 세상에 그 어떤 픽션도 현실을 이길 순 없어요. 네. 저는 사실 진짜 좋아하는 게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혜리 기자님이 그 팟빵에서 조용한 생활이라는 하시죠.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시는데 거기에 창간 후에 한강 작가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량이 뭐 1시간 뭐 40분 정도였나? 미친. 1시간 뭐 반 정도? 뭐 굉장히 긴 분량으로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세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떡해. 근데 저는 몰랐어. 두 분 사이에 오고 가는 언어와 그 소리 같은 게 두 분 다 말씀을 정말 네. 이슬처럼 하시잖아요. 네네. 제가 그 굉장히 믿는 김혜리 기자님이 아유, 또 인터뷰 그럼요. 진행을 하셔가지고 추천합니다. 와, 네. 그걸 전 당장 들어보세요. 들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인터뷰 방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상대를 이해하는 그 시작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것 인터뷰가 있고, 이미 되게 많은 이해를 바탕해서 더 나아가는 네. 인터뷰가 있고, 뭐가 무조건 뭐 이런 인터뷰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렵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끔찍하다는 평도 많이 있는 이 소설에서 끔찍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김혜리 기자님이 1시간 넘게 하셨으면 뭐 부패네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네, 한번 저는 들어보세요. 지금 머리가 어지럽니다. 출판계의 큰 경사를 네. 저희가 저희식으로 축하하는 한 명의 오타쿠와 오타쿠 친구 1. 그리고 약간의 작가적 그리고 한 명의 독자인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채식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오인무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빽뿅. 제가 그 한강 작가님이 어디서 낭독하는 네. 동영상을 보고 너무 낭독이 아름다운 거예요. 맞아. 막 약간 좀 강제로 가두고, 진짜 나쁜 말인데 그냥 오타쿠의 나쁜 심리로 어디 잠깐 가두고 선생님 한 4시간 정도 감금하겠습니다 이러고 불가능해. 오디오북을 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물 건너갔지만 아마도